안녕하십니까. 용역물권 한 차례고요. 용역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 거의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양도 많고 어렵죠. 특히 지상권, 법정사건, 관습법상 법정사건 이런 것. 전세권도 조금 어렵죠. 그나마 지역권이 좀 말랑말랑하고요. 일단 지역권을 보겠지만요. 지역권이 양이 적기 때문에 특히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용익물권 세 가지 중에서 지역권을 일단 철저히 보셔가지고 돈 한 문제 맞추시고 나머지 지상권, 전세권은 좀 활발하게 공부하세요. 기본이 되는 것만 보셔가지고 찍어서 맞으면 좋고 틀려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지상지역 전세권을 모두 다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 양 좀 많아지고 빡세죠. 힘드니까. 강의하고 조조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상권은 어떤 지문들이 자주 나오는가? 자주 나오는 거.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자, 1번. 지상권은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니까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죠. 자주 등장하죠. 2번. 지상권의 기초에 토지에 부속된 것은 정당하죠.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죠. 지상권자 소유가 될 겁니다. 3번. 중요하죠. 지상권 양도는 무제한 보장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죠. 즉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중요하죠. 4번 구분지상권은요. 지표는 사용시키지 않으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만 설정할 수 있고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죠. 5번 최근에 자주 등장하죠. 담보 목적 지상권이라고요. 남의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까지 설정하는 경우 있죠. 토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막기 위해서 이때 지상권이 담보 목적 지상권. 담보 목적 지상권의 경우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또 하나는 제3자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및 지상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 이 지상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담보 목적 지상권자.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 담보 목적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닌 담보 목적이구나. 따라서 담보 목적 지상권의 사용 수익권이 침해된 게 아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게 있잖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을 때 이 지상권이 담보 목적 지상권이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소멸한다. 2번에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중요하죠.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확립하고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존속하죠. 즉 지상물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도 존속 요건도 아니죠. 자, 이건 또 나왔죠.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3번 구분상권이죠. 지하나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죠. 수목 소유 목적은 아닙니다. 3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을 갖고 있는 을이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밀리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또는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지상권이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입니다. 을이 2년 이상 지를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상당 기한을 경고함으로써 지상권 소멸율이 생깁니다. 즉시가 아니고요. 288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또는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를 연체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리고 상당 기간의 시간. 그래서 저당권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빨리 다른 담보로 확보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를 288조 만들어졌습니다.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요.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수부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돼요. 이때 설정자가 팔아라 청구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85조 조문이죠. 3번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또 나왔지요. 니은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283조 뭐가 돼 있죠?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건 자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지상권자 2년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했어요. 자 이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2년이 안 됐어. 그럼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한 거죠. 따라서 지료 연체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었을 때 양도 전후 통산 2년이 아니고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리얼 담보 목적 지상권이죠. 자, 담보 목적 지상권 두 가지 기억하자고 했죠.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소멸한다는 거. 또 하나가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게 아니죠. 이 지상권자는 사용 수익이 아닌 담보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상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되죠. 4번 담보 목적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 소멸하면 지상권 소멸한다. 또 나왔죠. 이건 또 나왔지요. 지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죠.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효취득이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타인 토지의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20년간 분묘기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게 되고요.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언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는가?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날. 이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기억하세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 5번. 자, 을은 갑수 땅에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그런데 1번 또 나왔어요.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자, 지상권은 물권이죠. 따라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죠. 4번 을이 약정한 지료가 1년 6개월 연체했어요. 소멸 청구 못합니다. 2년 이상 연체해야 돼요. 4번 존속기한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이 현존하니까 을은 뭐 할 수 있다?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5번 지상권이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두 가지잖아요. 법정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언제든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지상권은요. 법정기간으로 가잖아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지잖아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더라도 15년으로 정해지잖아요. 반면에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결국 용익물권이나 용익적 채권, 임대차 같은 경우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두 갈래, 둘 중에 하나. 법에서 기간이 정해지거나 언제든지 소멸시킬 수 있거나 이 두 갈래로 가게 되는데 지상권은 소멸로 가는 게 아니고 법정기간이 정해지죠. 법정기간이. 반면에 전세권이라면 이게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갈래로 간다. 지상권은 법정 기한에 정해져 있다. 틀린 점이 되겠죠. 6번. 물수 땅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 자, 지상권자는요,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죠. 할래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그대로 둔 채,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은 그대로 둔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으므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할래 먹고 그대로 기억하세요. 이번 갑의 권리가 법정지상권인 경우, 자, 법정지상권은 유상입니다. 이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때 지료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때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겨요. 다만 그 지료액을 나중에 당사자 협의가 안 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료액은. 따라서 첫째, 지료액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지료를 지급할 수가 없으니 지료 연체가 있을 수 없지요. 반면에 결정이 되면 지료액이 협의나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죠. 왜? 법정사건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생긴다 그랬으니까 소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이 되면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결정 전 후에 걸쳐 2년 연체합니다. 결정 후 2년이 아니고 결정 전후에 걸쳐 2년 연체가 있었다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은 뭐가 나온 거예요? 결정이 없으면 지료를 지급할 수가 없으니 연체가 있을 수 없다. 연체 주장 못한다. 옳은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 그 지료가 약정이 되어 있고 등기되었을 때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죠. 약정이라든가 특약이라든가 기간 같은 것들 등기가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반면에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제3자에게 지료를 주지 못하니까 제3자에 대한 것은 무상이 되는 거예요. 4번, 을이 토지를 양수한 점,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점. 갑의 을에 대한 연체를 합단 2년 안 되죠. 양수한 정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 연체가 되어야 정원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나왔죠.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다. 근데 갑이 2년 이상 지료 연체했다. 을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기를 경고해야 소멸의 효력이 됩니다. 그죠? 7번,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땅의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담보 목적 지상권을 설정해줬습니다. 갑 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 지상권자 을이 있죠. 담보 목적 지상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었죠. 갑과 병이. 1번,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면, 자, 채권 소멸했습니다. 지상권 및 저당권도 소멸하죠. 2번, 을은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안 되죠. 병이 건물을 지었잖아요. 병이 아무리 건물에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에 이 건물은 담보 목적 지상권을 침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자신의 담보 목적 지상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건물로 인해 담보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이유로
철거를 청구할 경우에 병은 갑에 대해서 뭔가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채권 자체는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죠? 채권 자체는 대항력이 없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이런 병에게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안 되죠. 이런 땅에 대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4번 Y의 축조로 교환 가치가 하락하여 채권 밑으로 떨어졌어. 이거 뭐예요? 손해죠, 손해. 저당권이 침해되는 건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담보 가치가. 하락의 결과 잔존 가치만으로는 채권을 전부 만족을 얻게 되면 그때는 손해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5번 의뢰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는 아니죠. 담보 목적 지상권이죠. 담보 물권은 아니죠. 담보 물권이므로가 틀린 거예요. 담보 목적 자체, 담보 물권 자체는 아닙니다. 용역 물권인데 담보 목적의 용역 물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번 법정상권. 법정상권은 305조 법정상권과 366조 법정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상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공통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중에서요. 법정상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은 무효고요.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배제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당 목적물이 토지에 대한 법정사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66조 법정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366조 법정사건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2번 법정사건과 원자가 건물을 팔았어요. 이런 거예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땅에 법정사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팔면요, 이 건물 양도 속에는 특별한 사정은 지상권 양도도 포함이 되고요. 이때 병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사건을 당연히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취득하고요.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법정상권도 이전 등기 받아야 취득하게 된다는 거. 이번 틀린 점이 되겠죠. 자, 또 나왔어요.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 양수인. 자, 우리 법정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팔았을 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다면 병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는 거고요. 지상권 은행에 유보되어 있지만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병의 지상권 이전 등기하려면 지상권 설정 등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가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은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법정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병은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 양도인 을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토지 또는 건물이 경매가 됐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사건을 인정할 텐데요. 관습법상 법정사건 인정이 되려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된다. 자, 여기서 토지와 건물이 원시적으로 동일한 소유일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 동일해야 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등 처분이 될 때 동일해야 돼요. 다만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압류가 먼저 돼 있다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대. 압류보다 가압류가 있었다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대. 가압류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된 때 동일해야 돼요. 자, 이 경매가 강제 경매라면 압류하고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으로 압류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동일했는가를 판단합니다. 만에 하나 압류보다 먼저 가압류가 있었다면 가압류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먼저 돼 있었다면
그 저당 설정이 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했는가를 가지고 뭐가 건물을 위한 법정 사건이 성립했다 이거예요. 갑소유 땅에 을이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을 을이 샀어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었는데 을이 건물을 샀어요. 그럼 갑을 간에 철거 취득 따위가 없어요. 그러면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법정상권도 취득하죠. 그 상태. 그 건물의 법상권이 매우 성립한 상태에서 그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그 건물을 경납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종전권인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그죠? 건물에 의한 법상권이 성립이 됐을 때 그 건물이 경매가 되면 그 건물을 경납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까지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 법정사건. 자, 9번 단습법상 법상권이죠. 일단 법정사건을 취득할 때에는 등기가 필요 없죠. 근데 이걸 팔아먹으려면 지상권 등기해야 되죠. 187조 단습. 그 다음 법정사건을 취득한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립니다. 갑소유 땅에 갑소유 건물이 있다가 건물이 은행에 넘어가요. 그리고 철거 특이하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땅에 법정사건을 취득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이 지상권을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하여야가 아니라 등기 없이도 법정사건이 성립할 당시의 토지 소유자 및 그 이후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을 겁니다. 3번 법정사건자는 당연히 건물 유지상해표란 범위에서 그 땅을 상속할 수 있죠. 4번 법정사건은 유상이고요.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하겠죠. 5번 동일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다르게 되었으나 뭐가 있어요? 철거 합의. 또 하나가 있죠. 토지 임대차. 그게 뭐예요? 법정사건 포기 특약이죠. 그러니까 법정사건은 인정되지 되겠죠. 10번 가백의 법정사건 또는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인정되는 경우로 본 땅을 1. 을소유 땅 을의 승낙으로 신축한 갑소유 건물이니까 병소유 건물이니까 을소유 땅 병소유 건물이잖아요. 일단요 법정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인정되는 첫 번째 출발점이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이에요. 다르잖아. 인정 안 되죠. 이거는 을소유 토지 위에 갑과 을이 건물 공유. 자, 단독 토지 위에 건물 공유 이렇게 나오면요 둘을 딱 감고 법정사건 인정된다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요. 단독 토지 위에 공유 건물 이렇게 나오면요 법정사건 인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이건 좀 달라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이라고 나오면 첫째, 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법정사건 인정이 돼요. 분할된 경우. 반면에 지분이 전매가 되거나 공유 지분 과반수 동의어도 시축, 지분 과반수 동의어도 시축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법정사건 인정 안 됩니다. 구별하자.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이것도 꼼꼼합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샀는데 땅만 이전등기 건물을 아직 이전등기 안 했어. 이럴 때는 관습법상 법정상권도 366조 법정상권도 인정 안 된다. 결론 딱 기억해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이랑 관습법상 법정상권은요 나온 것만 딱 결론을 기억해요. 11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팔았어요. 자, 그림 나왔어요.
제가 계속 그렸죠? 이렇게. 건물만. 그리고 철거 약정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은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땅에 대해서 뭘 취득했어요? 법정상권 취득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어요. 계속 나오죠, 이 사람한테. 이 병이 뭐예요? 법정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이죠. 자, 첫째, 을병간에는 건물 양도 및 지상권 양도 계약이 포함됐고요. 두 번째, 병은 건물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건물소유권 취득하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병이 건물소유권 이전 등기만 했다면 지상권 아직 을에게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병은 을을 상대로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갑을 상대로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여섯 번째, 갑은 지상권 등기 의무자, 병은 지상권 등기 권리자. 따라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서는 철거를 청구하는 것을 신의 측에 반한다. 대신 갑은 병에게 지료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 사례처럼 나옵니다. 자, 1번 을은 법정사건을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지료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이 정에게 땅을 팔았을 때 을은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죠. 그죠? 등기 없이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요. 병에게 건물을 팔고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줬으니까 현재 법정 사건자는 을입니다. 4번 갑은 병에 대한 철거 청구를 신청에 반한다. 5번 만약 병이 경매를 받았다면 건물을 경락받았다면 뭐라 그랬죠? 건물 소유권 및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그죠? 건물 경매니까 건물 소유권 및 지상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 자, 12번 분묘기지권이네요. 갑은 물의 허락 없이 건물을 설치하고 계속 점유합니다. 자, 85년 설치했으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이고요. 15년, 20년 지나면 85년에서 20년이니까 2005년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했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갑에게 이장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갑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당연히 분묘기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죠.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거. 분묘기지권은 본분의 형태가 공시한 법입니다. 3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묘지를 쌍분 형태든 기존 묘와 합장의 단분 형태든 신설할 권능은 없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요. 그런 분묘기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는지입니다. 5번 틀렸죠. 지료 지급해야 되죠. 언제부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죠. 5번 틀린 질문이 되죠. 분묘기지권도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니까 다 틀리잖아요.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13번은 지역권이네요. 지역권은 또 시간을 좀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